안녕하세요. 오면사입니다. 저희 시댁의 제사는 시댁이 큰 집을 사고 있어요. 큰 집은 저희 시댁보다도 더 잘 살고 제사를 치르기에도 참 넓은 집이에요. 큰 집의 동서들은 모두 둘이 있고 저희 시댁은 며느리는 저 혼자입니다. 시어머니의 형님이 되시는 남편의 큰어머니는 카리스마가 있으세요. 대대로 물려받은 땅을 기반으로 해서 큰아버님이 크게 사업을 이꾸셨고 돈도 어마어마하게 많이 버셨어요.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큰어머니는 이게 다 조상님 덕이라고 생각을 해서 엄격하게 제사를 지내셨어요. 큰어머니는 제 앞에서도 시어머니에게 이것저것을 시키셨고 시어머니는 큰어머니한테 대꾸도 한마디 못했어요. 큰어머니는 시어머니에게 늘상 제사 음식을 할 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지적을 하시곤 했어도 시어머니는 고분고분 하셨어요. 처음에는 참 이상했었죠. 제가 결혼 후 처음으로 큰 집에 제사를 지내러 갈 때도 시어머니는 제사상에 오를 전을 부쳐야 한다면서 시댁에서 함께 전을 부치자고 저를 부르셨어요. 전의 종류도 참 다양했는데 상당히 많은 음식이었어요. 제가 전을 처음 부쳐보는 것이라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하나씩 일일이 물어보면서 해야 했는데요. 그만 종류도 많고 해야 할 일이 많다 보니 제가 그만 실수를 하고 말았어요. 계란물에 너무 많은 소금이 들어갔던 거죠. 어느 정도 간을 맞춰야 하는지를 몰랐기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시어머니께 간을 봐달라고 한다는 것을 그만 시키는 일을 하다가 깜빡했어요. 시어머니는 요리하는 손이 어찌나 빠르던지 제가 옆에서 잔심부름을 하면서 하시는 것도 배우느라 바쁘더라고요. 전도 다 부치고 무나물을 비롯해서 뜸복이 나물 등 처음 본 음식들도 있었어요. 나물과 전류는 시어머니가 해오시고 나머지는 큰 집에서 큰어머니가 하신다고 들었어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무슨 잔치상을 차리시는 것처럼 이것저것 많이도 하시더라고요. 갈비에 잡채에 생선찜에 많이도 음식을 만드셨어요. 제가 요리를 잘 못했기 때문에 시어머니 옆에서 그저 거들기만 할 뿐인데도 뼈골 빠지겠더라고요. 그래서 시어머니께 여쭈었어요. 어머니, 이거 너무 많이 해가시는 거 아니에요? 큰어머님은 하실 거 없겠네요. 아니다. 전하고 나물만 가져가면 된다. 그런데 잡채랑 갈비는요? 사실은 내일 네 신우 시어머니 생신일이래. 동서들끼리 돌아가면서 생신상을 차려드리기로 했다는데 네 신우 차리라지 뭐냐. 그래서 겸사겸사 해서 내일 춘자 시어머니 생신상에 오를 음식들을 했다. 네? 아침 일찍부터 뼈 빠지게 쭈그리고 앉아서 잘 하지도 못하는 주방일을 하느라 뼈골 빠지긴 했는데 이게 다 신우이 시어머니 생신상 음식이었다니 참 약이 올랐어요. 아니 그럼 신우이를 불러다 놓고 일을 시켜 잡수시든가 하시지 하필 며느리를 불러다 놓고 지금껏 일을 시켜 잡수시다니요. 그래서 제가 조심스럽게 한마디 했어요. 어머니, 그런데 왜 아가씨는 안 오는 거예요? 아가씨 시어머니 생신상 음식을 맡겨만 놓고 내다보지도 않네요. 춘자는 이런 거 할 줄 모른다. 그 애는 공부만 하던 애라서 손에 물도 안 묻히고 키웠다. 어머니, 저도 결혼하기 전에는 밥 한 번 안 했어요. 그러지 어처구니 없다는 표정으로 말씀하셨어요. 너는 그게 자랑이라고 말하고 자빠졌냐? 아가씨도 손에 물 하나 안 묻혔다면서요. 어떻게 너랑 춘자랑 같니? 네? 뭐가 다른데요? 그랬더니 버럭 화부터 내셨어요. 넌 참 말도 많다. 제사 음식을 좀 하면서 겸해서 몇 가지 좀 더 해서 춘자 시어머니 생신상에 내놓겠다는데 그게 그렇게 못마땅하니? 네가 하냐? 너는 하는 것도 하나도 없으면서 입만 나불대고만 있어. 어머니가 요리는 해도 제가 옆에서 도와주지 않았으면 어떻게 하셨겠어요? 제가 생글생글 웃으면서 할 말은 다 하자 시어머니는 그러셨어요. 아이고 천벌이다. 나는 그 옛날에 시어머니는 하늘같이 생각해서 말대꾸는 상상도 하지 못했었는데 아니 요즘 것들은 시집 온 지 얼마나 되었다고 벌써부터 셈이 앉으려고 하냐? 말세다 말세. 그래서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어차피 시어머니가 요리는 다 하셨고 저는 옆에서 천만 붙였으니까요. 신의 고생을 덜 시키려고 신의 시어머니 생신상 음식을 미리 하는 것도 어머니가 딸을 아껴 사는 마음이니 그냥 넘어가자고 했어요. 오후 늦게서야 만들어 놓은 제사 음식을 잘 포장을 해서 다시 옷을 갈아입고 아버님과 어머니와 남편과 함께 큰 집으로 갔어요. 신인네는 오지 않았고요.
큰어머니는 자기 며느리가 둘이나 있으면서도 놔두고 저희 시어머니를 너무 이것저것 시켜 먹으셨어요. 저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군소리 한마디도 없이 시킨 대로 다 하시더라고요. 큰어머니는 자기 두 며느리는 챙겨야 하는 애들이 있다는 핑계로 처음 제사에 참석하는 새댁인 저에게는 자기 종인 듯 하대하며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목소리도 컬찍하게 깔아대면서 시켜 잡수더라고요. 시어머니도 거분거분 말 잘 듣고 큰어머니가 시킨 대로 하고 계신데 저도 그냥 따라했어요. 그리고 밤 12시가 지난 후에 제사상에 올려진 음식을 커다란 대나무 수쿠리 상자에 휜 기름종이를 깔고 제가 부친 전이며 반건조 죽상어 찐거며 생선이며 약대추며 산자며 이것저것 하나 가득히 담아서 주었어요. 그리고 또 한 소쿠리 한 상자에도 음식을 가득히 담아서 큰어머니가 저를 주시더라고요. 그런데 정말 웃긴 게 큰어머니는 자기 두 며느리들이 애들 데리고 힘들다고 다 집으로 보냈어요. 저와 시어머니에게만 주방에 뒷정리를 해달라고 대놓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 새벽에 할 소린가요? 벌써 1시가 넘어가고 있는 시각인데 말입니다. 슬슬 피곤도 밀려온 데다가 큰어머니의 말에 솔직히 뿔따구가 났습니다. 자기 식구들은 손 하나 까딱하지도 않게 주방 출입을 아예 하지도 못하게 하고서 저와 시어머니를 부려먹더니 끝까지 뒷정리까지 하고 오라니 이건 아니라고 봤어요. 그래서 제가 큰어머니한테 그랬어요. 큰어머니, 시간도 너무 늦고 또 피곤해서 안 되겠네요. 저 어머니는 일을 너무 많이 했어요. 그냥 가야겠어요. 그러자 옆에서 시어머니가 말렸어요. 아니, 너 왜 그러냐? 좀 해주고 가면 될 것을 그러냐? 형님, 걱정 마세요. 제가 정리를 다 해놓고 갈게요. 그러자 큰어머니는 얼척없다는 표정으로 저를 째려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큰어머니, 제가 오늘 처음 제사에 온 거라서 가만히 두고만 보려고 했는데요. 이 집은 위아래도 없어요. 우리 어머니가 큰어머니 종이에요. 왜 어린 것들은 주방에 들어오지도 못하게 하고 어른인 우리 어머니가 이 집 종처럼 일하게 하세요? 큰어머니가 기가 막히다는 듯이 큰소리로 말했어요. 뭐 이런 것이 다 있어? 네가 언제 봤다고 눈 치켜뜨고 대더니 완전히 버르장머리가 없네. 큰어머니야말로 저를 얼마나 안다고 함부로 하세요? 전이랑 나물이랑 저희 어머니가 다 해오시고 또 여기 와서도 계속해서 손에 물을 묻히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큰어머니가 뭔데 감히 우리 어머니를 하대를 하세요? 듣는 귀가 있고 보는 눈이 있는데 참 거슬리네요. 저한테도 큰어머니의 며느리가 아니니까 이래라 저래라 시켜먹지 마세요. 가만히 보니까 자식들은 하나도 안 시켜 드시고 저와 시어머니만 일 시켜 드시는데 영 보기 흉했어요. 아니 뭐야? 뭐 이런 게 다 들어왔어? 라고 하자 시어머니가 큰어머니한테 갑자기 달려들었어요. 그 입 닥치지 못해요? 우리 며느리한테 한 번만 더 함부로 짓거려봐요. 그 아구탱이 찢어버릴다니까. 라고 하면서 삿대질을 했어요. 큰어머니는 놀라 자빠질 듯이 휘청거리면서 거실로 나가면서 소리를 질렀어요. 서방님, 서방님, 세상에 내가 종처럼 일 시켜 먹었다고 나를 쌍으로 잡네요. 거실에 있는 아버님에게 하는 말이었어요. 아버님이야 큰아버지나 남편도 놀라기는 마찬가지였어요. 그러자 아버님이 허허 웃으시면서 별것 아닌 것처럼 말씀을 하셨어요. 형수님, 그러게 적당히 하셔야죠. 내가 봐도 우리 며느리가 주방에서 나온 꼴을 못 봤네요. 다음 제사부터는 형수님이 혼자서 하세요. 저만 제사 지내러 와야겠어요. 뜻밖의 말이었는지 더 기가 차다는 얼굴이 역력해 보이는 큰어머니가 볼만했어요. 시어머니는 그 와중에도 주방에서 만들어 놓은 제사 음식들을 이것저것 챙기셨어요. 저 같으면 준 것도 던져놓고 그냥 나오겠던데 조금 우습더라고요. 시어머니는 아버님이 편을 들어주시니까 기분이 업되셔서 큰어머니에게 다시는 오지 않을 테니까 제사 때 연락도 하지 말라고 큰 소리를 치고 나오셨어요. 집에 돌아와서 남편도 속이 다 시원하다고 했습니다. 차라리 잘 됐다면서 앞으로 절대로 큰 집에 가지 말자고 했어요. 그동안 아버님이 할아버지의 대부분의 땅을 물려받아서 큰아버지가 잘 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가부장적인 사고방식 때문에 큰어머니를 윗사람으로 잘 대우하라고 시어머니에게 윽박을 질러왔기 때문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막상 이제 막 시집을 온 며느리를 복대기처럼 부려먹는 것을 보고 이건 아니다 라고 생각하셨대요. 그 다음 날이었어요.
신우이가 자기 시어머니 생신상을 차린다고 하던 날이었는데 오후에 시어머니한테서 전화가 왔는데 귀청이 떠나가는 줄 알았어요. 너는 뭐하는 애냐? 저는 하나같이 짜서 목도 못하겠고 나물은 이게 뭐냐? 뭔 신내가 이렇게 나는 거야? 어머니, 제가 그걸 어떻게 알아요? 저는 어머니가 시킨 대로만 했어요. 음식은 어머니가 다 하셨잖아요. 내가 잡채하고 갈비에다가 설탕을 조금만 더 뿌리라고 했지. 소금을 뿌리라고 했니? 네, 시킨 대로 설탕을 뿌렸어요. 그런데 왜 짜서 먹도 못하게 만들어놨어? 저는 영문을 몰라서 그저 설탕만 시킨 대로 뿌렸을 뿐이고 간을 잘 볼 줄 몰라서 시어머니가 보시겠거니 싶어서 그냥 뒀다고 했어요. 그러자 시어머니가 충내산에 날리셨어요. 내가 너 때문에 못 살겠다. 네가 소금을 얼마나 많이 더 뿌려놨는지 잡채나 갈비는 아예 내놓지도 못해서 어제 싸운 제사 음식이라도 내놨다. 얼마나 기가 막혔는지 시어머니는 숨을 헐떡 거리시면서 말씀을 하시는데 이게 무슨 날벼락인가 했습니다. 아니 근데 어제 제사 음식은 왜 그렇게도 짠 거냐? 원래 제사 음식은 소금기가 없어야 하는데 하나같이 짜서 먹을 수가 있어야지. 전후 정황을 들어보니까 시어머니가 음식을 했던 신우의 시어머니 생신상 음식이 제가 설탕인 줄 잘못 알고 넣었던 소금 때문에 상에 못 올리게 되자 제사 음식이라도 몰래 상에 올리다가 주방에 온 그쪽 신우들한테 들켰다고 했어요. 그래서 신우들이 장난하냐고 상을 뒤집고 난리가 났다네요. 어째 이런 일이. 성의도 없이 제사 음식을 재활용을 해서 생신상에 올렸냐면서 신우의 신우들이 입바른 소리들을 하는데 아무 소리도 못하고 당하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시어머니는 제 탓을 돌렸어요. 제가 갈비나 잡채에 소금만 넣지 않았더라도 재활용 제사 음식으로 도배까지는 하지 않아도 되지 않았겠냐고요. 저는 계속 그랬어요. 어머니, 전 아니에요. 분명히 설탕을 넣었어요. 어머니가 그때 제사 음식을 하면서 마음이 바쁘시니까 소금을 설탕으로 잘못 보고 그러셨겠죠. 저는 아무것도 몰라서 어머니한테 일일이 물어보고 했었잖아요. 남편도 아버님도 시어머니의 잘못을 아셨어요. 요리를 했던 분이 시어머니였으니까 당연한 거였죠. 아무리 손이 빠르신 분이라 해도 실수는 할 수 있는 거니까요. 신우는 참 안 됐더라고요. 그쪽 신우들한테 그리고 시어머니한테 엄청 혼이 났다고 했어요. 시어머니 말대로 손 하나 까딱하지 않게 하고 올케인 저를 데려다가 신우의 시모 생신 음식을 돕게 하더니 이젠 꼼짝없이 직접 손에 물도 묻히고 음식도 하고 그러겠네요. 신우의 시모 생신상이 엎어질 정도였다니 신우의 시댁 식구들도 엄청 화가 났었나 봅니다. 안 됐지만 센통이네요.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